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보조 도구는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다 이제 그 쓰는 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자 보면 엠맵 이렇게 돌리면 뭐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맞나? 그리고 그때그때 돌려야 되니까 그럼 요거를 조금 히스토리를 뭐다 녹화시켜 놓고 나중에 그 히스토리를 보면 안 될까라는 거죠. 그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돌리면 이 옵션은 먹고 스텔스 모드로 돌리니까 소프트웨어 버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SV-A-O 이런 걸 쓰는데 별로 안 좋더라는 거죠. 잘 봐라. 현재 칼리 리눅스에서 돌고 있는 것 중에 그래프 플러스 여기 파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오하죠. 그래프 플러스 하면 작동 중인 것만 보여줘요. 아파치 2 돌고 있고 뭐다 SSH 돌고 있는데 뭐가 안 돌고 있느냐면 칼리 리눅스 안에도 MySQL과 PostgRE SQL이라는 게 있어요. DB가 돌지 않는다. 그럼 DB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서비스 PostgRE SQL 스타트 그 다음에 뭐죠? 업데이트 RCD PostgRE SQL 이네이블 하면 껐다 켜줘도 이제 DB가 작동하게 할 거예요. 자, 교수님 왜 슈도 안 붙였어요? 아이디가 루트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리로 작업하면 슈도 루트로 들어오면은 없어도 됩니다. 슈도는 슈퍼에서 두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에 DB를 이니트 하게 되면 MSF에서 하는 작업을 DB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다. 어느 DB? PostgRE SQL이라는 곳에 넣어놓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하고 MSF 콘솔 그지? 들어오면 MSF 콘솔이 작동이 되겠죠? 자, 요거는 교수님이 안 보여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돼. 자,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MSF 콘솔 안에서 DB 스테이터스라고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MSF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PostgRE SQL 요걸 돌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잘 봐라. 교수님은 올드한 명령이니까 DB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눌러보면 DB 서비스 커맨드 is deprecated. deprecated는 뭐죠?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비스라는 거를 instead 대신 써라. 그냥 DB 안 쓰고 서비스즈라고 쓰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하면 여기 안 나와요. 왜? 요거 점검한 기록을 교수님은 뭐 해놓은 거다? DB에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안 보일 거다. 왜요? 레코딩을 안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DB의 정보를 보려면 이렇게 보면 정보가 보인다는 소리예요. 이건 의미 없다. 교수님이 그냥 확인해 본 거다. 자, 그리고 뭐다 엑시트 하면 여기 잘 봐라. 요거는 MSF 콘솔 아니고 엑시트 하면 빠져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서비스 PostgRE SQL 스테이터스 하면 돌고 있죠. 그치? 항상 서비스가 있으면 돌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그냥 리눅스 명령 한번 테스팅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고 이제 뭐야? emmap이 아니라 db 언더바 emmap을 하면 213이 이건 요때 213은 뭘까요? 메타스플로이 터블이겠죠. 메타스플로이 터블을 자 풀베팅 해라 이거죠. 스텔스 모드의 버전과 OS 버전까지 확인한 거를 어디? DB에다 넣어놔라 소리예요. DB에다가. 그러면은 뭐죠? 얘가 이제 뭐죠? 이제 풀베팅을 해가지고 요 메타스플로이 터블을 검사를 한 게 들어가 있었거든. 자, 그러면 DB 명령을 잘 모르죠? 그러면 여기 헬프 누르면 나와요. 헬프 누르면은 뭐 안에 보면 커넥트, 디스커넥트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뭘 쓰면 되냐면 서비스즈라고 누르면 현재 DB에 들어가 있는 거 해라. 그럼 교수님이 1번 서버도 1번도 엠맵을 돌렸고 2번도 돌렸고 206도 돌렸고 213도 돌렸고 이런 식으로 IP별로 엠맵을 돌렸던 히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죠? 서버가 보통 업데이트하면 소프트웨어 버전은 바뀌죠. 그렇지만은 뭐 금방금방 안 바뀌잖아. 한 달 정도 쓰다가 바꾸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엠맵을 돌렸던 히스토리가 MSF하고 메타스플로이하고 PostgRE SQL하고 연동해서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누르면 된다? 서비스즈만 누르면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이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다? 213이 뭐죠? 뭐죠? 메타스플로이터블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포트 열려 있는 것부터 서비스까지 다 나오니까
이제 일일이 뭐고 엠맵 할 때마다 돌릴 필요 없이 MSF 콘솔에 들어와서 서비스 누르면은 그동안에 했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건데. 자, 요건 먹고 잘 봐라. 자, 요거는 교수님 유저맵 스크립트는 우리가 공격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삼바 3.x 버전은 뭐가 있노? 유저맵 스크립트 오류가 있다는 거 지난번 확인하고 뚫었죠? 그지? 뚫었지? 자, 잘 봐라. 이번에는 뭐 한 거냐면 공격한 기계를 또 공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킹을 하면 쓸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두 개를 제공해줘요. 필기해놔라. 하나가 셀 커맨드 공격 방법이고 하나가 미터프리터 공격 방법입니다. 셀 커맨드와 미터프리터 공격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금 PHP CGI는 미터프리터라고 떴었죠. 그지? 지난번에 우리가 삼바를 했을 때는 까만 화면만 떴었죠. 공격 성공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성공하고 까만 화면이 뜨는 거를 뭐라고? 셀 커맨드 공격 방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방금 PHP CGI를 공격했을 때 미터프리터라고 뜨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터프리터 공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인데요. 셀 커맨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미터프리터는 인터페이스를 더 많이 제공해서 내가 서버를 공격한 이후에 서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셀 커맨드로 공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미터프리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차이가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공격 방법이 좋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삼바의 유저맵 스크립터를 이용한 침투는 셀 커맨드다, 디폴트다. 그럼 이걸 미터프리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있다. 있다. 그게 여기 있는 거다. 잘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수님, 자 이제 사용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라. 유즈의 익스플로잇의 멀티의 삼바의 유저맵 스크립트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죠. 교수님, 저렇게 써도 공격 방법이 올라옵니까? 예, 저게 디폴트로 사용하는 풀 공격이에요. 원래는. 근데 저거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서치 유저맵 해서 유저 몇 번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샵 인클루드하고 stdio를 풀 네임으로 쓴 게 요거라고. 자,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PPT에는 없는 거예요. 잘 보래. PPT에 또 없는 거 얘기한다. 없는 거는 들어옵니다. 자, 칼리. 자, 잘 봐라. 자, 요거 유즈의 익스플로잇의 멀티의 삼바의 유저맵 스크립트 맞아요? 자, 교수님이 지금 이거 들어와 있죠? 클로즈 됐네. 기계 껐는가 봐. 엑시트 빠져나갈게요. 요 상태에서 백 하면은 공격을 제거한 거고, 요 상태에서 빠져나올 때는 엑시트 누르면은 셀 커맨드로 나와요. 자, MSF 콘솔 다시 들어가 봅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냥 봐. 시간 관계상. 자, 여기에 오니까 2,500개의 침투 방법, 정보 수집 도구 1,300개, 악성 코드 1,600개, 후처리, 엔코드, 노브스, 이베이전이 있다. 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면 이 공격법 다 써봐야 되는데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월드한 거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잘 봐라. 파일 탐색기를 열고요. 루트로 오고요. 유저의 세어의 이거 안 되노? 좀 내려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터블이 있어요. M. 귀찮네. 이제는 M 누르면 떠요.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 들어와서 엔트키 쳐야 됩니다. 엔트키 들어와서
여기 잘 봐라. 아따 힘들다. 이 모듈.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잘 봐라. 유저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 다시 와볼게. 파일에 USR의 세어의 그 다음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에 들어오면 이렇게 폴더가 있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노? 요거죠? 그러고 다시 이거 올릴게. 보조, 인코더, 이베이전, 익스플로이, 노옵스, 페이로드, 포스트. 여기 진짜 요 폴더 안에 요게 다 있는 겁니다. 저 폴더 안에. 그러니까 이거 찾아올 수 있어야 되지. 이제 칼리 리눅스를 쓰면 어디 유저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폴더에 들어와서 익스플로이 폴더에 딱 들어오면 뭐다? 이제 확대할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익스플로이트는 뭐죠? 침투 방법들을 기술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 소스 코드도 있어요. 다만 칼리 리눅스는 공격 방법이 파이썬이 아니고 루비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안 써요. 요즘 보니까 여기 보면 요거 파이썬도 나오죠? 요즘은 파이썬 공격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RB라고 돼 있어요. RB. RB가 뭐냐면 파이썬하고 같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봐라. 유저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의 공격 방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거 뭘로 구분되어 있노?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OS별로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 뭐다? 아까 2,500개의 공격 방법들이 뭘로 정리되어 있다? OS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윈도우즈의 침투 방법. 이거 윈도우즈 8까지 있어요. 10, 11은 지금 서비스하고 있죠. 그래서 안 넣어놔요. 윈도우즈 안에 보니까 윈도우즈 서비스별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만큼 있다. 총 52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익스플로이트에 와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요? 리눅스죠? 리눅스 들어오니까 22개. 윈도우즈가 많네요. 당연히 윈도우즈가 많겠지. 자, 여기에 와보니까 뭐가 있노? 여기 삼바 있죠, 삼바. 맞나? 그리고 뭐요? 텔넷, SSH. 이거 전부 다 뭐죠? 리눅스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죠. FTP. 삼바면 삼바에 들어와서 누르면은 삼바 공격 방법이 이렇게 있죠. 재미난 거는 잘 봐라. 익스플로이트에 오면 리눅스도 있지만 유닉스하고 호환돼요. 똑같은 거라서 유닉스에도 들어오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뭐고 없네.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뿅 빼고 리눅스 모르겠다. 들어가보자. 어쨌든 들어오면은 요런 게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파이썬과 같이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다? 루비라는 언어로 공격하는 소스가 있고요. 사실 핵심 기능은 없습니다. 채팅 기능은 안에 라이브러리로 넣어놔요. 이거 빼면 된다. 자, 어쨌든 그럼 교수님 공부하려면 침투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거를 보면 되고, 그리고 모듈에 와서 페이로드, 여기는 뭐죠? 페이로드는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다. 싱글 들어오면 OS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까? 예, 실제입니다. 실제 악성 코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 교수님, 유저 맵 스크립트 우리가 썼죠? 우리가 방금 PHP, CGI 인젝션 기법을 썼는데요. 이 공격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나요? 교수, 우리는 그냥 익스플로드 하니까 뚫고 들어가잖아. 그지? 사실은 여러분들에 쓰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하죠. 그때 유저맵 스크립트라는 오류가 뭐냐면 유저맵 스크립트라는 오류를 통해서 서버를 접속을 하면 서버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뭘 올리는 거다?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업로드하고 그 악성 코드가 작동이 되어서 뭐 하는 거다? 칼리 리눅스가 이 서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loit 하면 유저맵이라는 스크립트로 만들어졌던 취약점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삼바 접속을 해서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뭘 올린 거다? 페이로드, 악성 코드.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악성 코드를 서버에 심어서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돌게 해서 제어 권한이 내한테 온 거예요. 지금 두 개밖에 안 했지? PHP CGI도 서버 사이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PHP CGI도 접속을 하고 접속을 해서 뭐 하는 거다? 미터 프린터 방식의 악성 코드를 안에 주입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시스템 권한을 칼리로 보내준 거예요. 칼리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요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참고로 MSF 콘솔은 그 기능을 뭐다? 자동으로 수행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이 페이로드에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면 요 안에 소스 코드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교수님 이거 다 안 한다. 침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여기 와서 뭐다? 어떤 게 있냐? 윈도우즈의 서비스별로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근데 사용법은 간단하죠? 왜? 여기에 있는 공격 방법이 콘솔에 있냐? 콘솔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SEARCH 뭐다? 유저 맵이라고 하면 이제 눈치챘나? 멀티 폴더, 익스플로이 폴더에 멀티라는 폴더에 삼바에 요 공격 방법을 로드했거든. 여기 있네. 가보자. 그러면 교수님 어디 모듈에 익스플로이트에 멀티가 있나? 멀티가 있나? 여기 있네요. 이 멀티라는 말은 뭐죠? 윈도우즈도 되고 리눅스도 된다 이거예요. 따닥 누르니까 여기에 뭐가 있노? 삼바가 어디가 놓여있네요. 삼바에 유저맵 스크립트 RB 있죠. 요거 유저맵 스크립트 RB 있지? 요거를 검색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서치 유저맵 하니까 자 어디 여기에 유저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 안에서 뭐다? 익스플로이 폴더의 멀티에 삼바에 들어오니 유저맵 스크립트를 찾았어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요거 이제 이해하나? 그럼 RB는 빠졌습니까? 예, 빠진 거든. 그럼 요걸 사용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use 빵 하면 이렇게 로드가 되죠. 익스플로잇인데요. 멀티에 삼바에 유저맵 스크립트 RB가 로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용법 보려면 뭐 하면 돼요? info 때리면 알려주고 안에 옵션만 보려면 show 옵션이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다 알려준 거지. 2500개의 침투 방법이 있다. 그럼 이거 사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서치, 그죠? 그러고 여기 use 빵 하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 폴더 안에 있는 RB라는 게 옵니다. 그럼 요 소스 코드 바꾸면 나만의 공격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예. 근데 먼저 얘기할게요. 루비를 배우기보다는 파이썬을 열심히 해라. 요즘은 다 파이썬으로 바뀌어요. 굳이 루비 할 필요 없다. 루비나 파이썬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것만 하면 되네요?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다 가르쳐준 거야. 칼리 리눅스 사용법은 지금 다 가르쳐준 거야. 자, 보조도구 중에 수동이든 합법이든 뭐 하는 거예요? 서버에 인포메이션 가져왔어요. 그지? 엠맵이든 넥서스든 뭐죠? dir 부스트든 뭘 알아내야 돼요? 서버에서 작동 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했어요. 그지? 그러면은 메타스플로이터블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침투가 된단 말했죠? 그지? 그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버전을 확인하면 그 버전에 관련된 취약점을 확인해서 서치라고 하면 있냐? 있다 이거죠? 가져와. 그 다음에 이 공격 방법은 어디? 인포 때리면 다 나온다. 그럼 2500개의 공격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교수님 더 이상 안 가르쳐줘도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의 취약점이 뭐고 어떤 것들인지 매뉴얼로 해야 되는데 2500개 다 할 수 있냐? 못한다. 그 2500개의 방법은 교수님 방금 한 것처럼 유저, 세어,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 모듈 하도 많이 하게 외우지. 그 안에 보면 여기 있는 게 다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쓰려면 뭘 알아야 돼요? 취약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뚫고 들어가고 컨트롤 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윈도우즈 10, 11이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뭐죠? 현존하는 리눅스 서버죠. 최신 우분투. 요거 어떻게 뚫을 거냐. 요런 것들 뭐다. 블로그, 구글링 제한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20불이면 3만원이죠? 3만 내기 아깝지. 3학년들은 캡스톤 지원비가 나와서 그걸로 애들이 써요. 그지? 그러면 이제 뭐다? 여러분들만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안 나와요. 완벽하게 다 나오진 않지만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면 모의 해킹 쪽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요걸 설명해 준 거다. 그럼 교수님, 요렇게 써도 됩니까? 잘 봐라. 요 공격 방법을 빼려고 해요. 다른 공격을 쓰고 싶어요. 그럼 빼기라고 누르면 공격 방법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카피, 셀렉션, 유즈, 시프트, 인서트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서치하고 유즈로 쓴 거다. 그래서 교수님이 PPT에 올려놓은 걸 보면 오이 교수님 뭐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사실 길게 쓴 게 아니라 복구를 한 거다. 복구 위에 없어. 위에 잘려서 그런 거야. 야, 내가 저거 어떻게 다 외워? 저거 외우는 게 이상한 거. 저거 외우는 거 아니다. 대신에 뭐다 서치하고 복구를 해서 와도 되고 유즈 빵, 유즈 1, 유즈 2 때려도 된다 이 소리예요. 자, 클릭하고 인포 때리면 먹고 글씨기 어디 갔다 옵션 안 나오네. 여기 밑에 있네. 여기 비어 있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럼 요거 인포 요거 보고 디스크립션 보고 호스트가 빠졌네. S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러고 익스플로이트 하고 들어가면 요렇게 뜨죠. 여기 뭐라고 돼요? 커맨드 셀 세션 1 오픈. 요게 뭐다? 침투했다 이거죠. 그리고 까만 화면으로 나와요. 저기에서 헬프라고 눌리면 쓸 수 있는 커맨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오네. ls 눌러보고 VMI 내가 눕고 루트예요. 인터넷 카드 주소 알려줘. 213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헬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헬프 누르면 메타 셀 커맨드 하고 요것만 있다 이거죠. 기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쓸 수 있다고. 셀 커맨드는. 그러니까 10개밖에 없다 이거지. 그지? 사실 10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셀 명령 다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니까 먹고 다운로드, 업로드 그러고 어떻게 해요? 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셀 커맨드 공격 방법은 기능이 제한이다. 충분합니다만. 자, 그러면 교수님 메타스플로이터블 안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셀 커맨드와 미터 프리터. 누가 좋다? 미터가 좋아요. 미터 프리터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 안에 있는 거고 삼바 서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유저맵 스크립트 오류를 통해서 악성 코드 주입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은 요거 기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2차 공격이 가능하냐? 공격한 놈 또 공격할 수 있나요? 있다. 자, 봐라. 그거 뭐죠? 설명을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잘 봐라. 컨트롤입니다. Z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이번 세션을 백그라운드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교수님 아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죽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번 세션을 백그라운드로 갈까요? 예, 누르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죠? MSF 콘솔이에요. 이건 칼리고 요 안에는 어디? 메타스플로이터블이에요. 자, 그래서 세션즈 -L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셀 커맨드 방식으로 칼리가 2062였고 이때는 213이었는가 봐요. 현재 공격이 들어가 있고 세션이 잡혀 있어요. 다시 들어올 때는 세션즈 인덱스 여기 2번. 여러분들이 할 때는 1번밖에 없을 거야. 교수님이 들락날락하면 이게 번호가 달라요. 왜? 잘 봐. 나중에 우리가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칼리 안에 자동 제너레이트 한 도구가 있어. MS 베놈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를 공격하려고 하면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어디에요? 이메일에 어태치해서 한 10만 명한테 스팸 메일 보내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한 1, 2%는 눌러보겠지? 그러면은 10만 대에 1%만 해도 어떻게 한 100대 1000대 되죠? 그러면 교수님 100대 1000대를 어떻게 해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MSF 콘솔에 여기 아이디가 나중에 악성 코드 방식으로 감염하면 감염된 기기가 쫙 올라와요. 그러면 요 기계로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세션즈 -I 하고
3번으로 가겠다. 3번. 그 3번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것도 죽이면 안 되잖아. 컨트롤 Z 하고 나와서 세션즈 마이너스 L 하면 현재 내가 해킹할 수 있는 기계 리스트가 쫙 보여요. 쫙 보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번 기계로 들어가겠다. 세션즈 마이너스 I 2번 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 헬프 누르면 또 나오고, 여기서 컨트롤 Z 누르면 백그라운드로 세션을 살려놓고 또 나와요. 그래서 세션즈 리스트 하면 기계가 쫙 보이고, 요런 상태다. 요런 상태다. 자, 그런데 2번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킹을 해나? 셀 커맨드 방식이다. 누누이 얘기했죠? 요건 별로 안 좋다. 뭘로 바꾸는 게 좋다? 미터 프리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뒤에 나온다. 자, 여기 2번에 들어와서 헬프 때리고 컨트롤 Z 하면 또 나와요. 들락 날락할 수 있다. 컨트롤 C나 엑시트 누르면 세션을 끊는 거고요. 컨트롤 Z는 야 죽이지 말고 내가 또 들어올 거니까 요 얘기예요. 컨트롤 C 엑시트는 세션을 끊는 거. 빨리 주고. 이거 없잖아 PPT에. 컨트롤 Z는 백그라운드로 살려놓고 다음에 또 들어오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지? 자, 왜냐면 이제 다 안 보여줘. 왜 그림책이 있잖아. 개념판에다가 쓰라고 메모장에. 자, 그래 놓고 봐봐. 지금 공격 방법은 유저맵 스크립트인데요. 이 유저맵 스크립트의 공격 방법은 셀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잘 봐. 요거는 외워야 돼요. 멀티의 매니지 관리하는 거죠. 뭘로? 셀 투 미터 프리터. 셀 공격 방법을 미터 프리터로 2차 공격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셀 커맨드는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use 이렇게 누르면은 밑에 뭐라고 바뀌어요? 멀티 매니저의 셀 투 미터 프리터로 인터프리터를 바꿔요. 그럼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어떤 공격으로 들어가요? 미터 프리터 공격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잘 봐라. 그럼 교수님 기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지만 10대가 물려 있을 수도 있잖아. 해킹이 돼서. 맞아? 그러면은 이제 인포를 또 때려보죠. 인포를 때리면 물어봐요. 몇 번 세션을 미터 프리터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세션이란 게 뭐라고? 현재 칼리 리눅스에 잡혀있는 해킹된 기계다. 그럼 그 기계들 중에 몇 번을 셀2 미터 프리터로 바꿔줄까요? 이거죠? 그러면 지금 세션 몇 번이고? 2번이죠? 2번 세션. 그럼 뭐 하면 돼요? 눈치챘나? 셋 세션 2.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여기 2번 여기 있네. 여기 몇 번을 할까요? 모르니까 세션즈 리스트 누르니까 2번이 있죠? 사실 전문 해커라면 많이 달려 있을 거다. 그지? 그러면 셋 세션 왜? 여기를 셋해야 되잖아. 셋 세션 2번. 그러면 세션 2번을 셀2 미터 프리터로 공격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공격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고 공격 방법이 잘 봐라. 2번을 공격하니까 뭐죠? 미터 프리터 세션 3번이 오픈이 됐어요. 이 말은 뭐고? 2번이 있는데 2번은 안 죽였다. 셀 커맨드 방식으로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공격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 공격으로 아이디를 만들면서 뭐 한 거다? 미터 프리터로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션즈 마이너스 L을 누르면 2번, 3번이 생겨요. 하나는 셀 커맨더, 하나는 미터 프리터. 맞아요? 그럼 원래 공격을 안 죽입니까? 죽이면 안 되지. 왜 또 어떻게 잡은 건데? 사실 저게 상용 서비스 잡으려면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죽이면 안 되지. 내가 인터프리터를 바꾼다고 얘가 죽어버리고 얘가 안 먹어. 그럼 망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2번은 살려놔. 그대로 아까 거.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공격해. 그러니까 미터 프리터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칼리에서 메타로 왔습니다. 세션 2개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션즈 인덱스 3번. 그러면 자, 똑같은 메타스플로잇인데 2번으로 들어오면 셀 커맨드로 쓰고 3번으로 들어오면 미터 프리터다. 그래서 헬프 누르면 쫙 나와요. 아이고 캡처가 없네. 지워 적는 것 같다. 뒤에 교수님이 잘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커맨드가 아까 셀 커맨드는 10개였다면 미터 프리터는 한 3, 40개로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지. 그러면 2번 들어가면 셀, 3번 들어가면 미터 프리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공격을 씁니다. 셀 커맨드와 미터 프리터. 요거를 뭐다?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때린 놈 또 때리는 거다. 때린 놈을 또 때리는 거다. 왜요? 자, 이거 설명하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 셀 커맨드는 뭐죠?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의 개수가 제한인데 미터 프리터는 한 3배 정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야가 많은지 어떻게 알아봐요? 헬프 눌러서 밑에 명령 개수 알아보면 돼요. 할 수 있는 명령이 아까 요거는 요거밖에 없었잖아. 그지? 요거밖에 없었잖아. 근데 미터 프리터 방식은 교수님 PPT가 깨졌는데요. 요 밑에 보면 한 30개가 쫙 나오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많다. 결론은 그러면 교수님 뭐가 좋아요? 미터 프리터가 좋아요. 미터 프리터가 좋다. 그치? 여기까지다. 자, PPT가 있으니까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내면 아쉽지? 4주로 넘어가자. 4주로 넘어가자. 4주가 몇 장이냐면요. 85장인데 말로만 설명하고 시키려고 했는데 개념을 설명해야 되게 길게 있네. SSH 침투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수님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자, DB 하는 거는 뭐죠? 앞에 들어가 있었죠? 넘어갈게요. DB 쓰는 건 똑같이 막 교수님이 하다 보면 중복이 됩니다. DB 쓰는 건 뺄게요. 됐다. 자, 가보자. 이제 정보 수집으로 가보자. 정보 수집. 자, 먼저 이야기하지만 능동 정보는 경계에 왔다 가고 수동 합법이다. 수동은. 자, 메타스플로이터블 MSF 콘솔에도 아까 정보 수집하는 보조 도구가 1300개 있다고 그랬죠? 먼저 얘기해주면 다 쓰레기입니다. 너무 올드하고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칼리 리눅스도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고? 아까 얘기했죠? 넥서스도 있고 스파이더 풋도 있고 뭐다 이제 이거 정보 수집하는 도구들에 있는 회사들이 더 이상 노출을 안 시키고요. 그걸 돈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무료로 칼리에 제공 안 하고요. 첫 번째 원인은 왜냐면 걔네들이 모아놓고 돈 받고 팔잖아. 그래서 칼리에 제공 안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성능이 너무 뛰어난데 걔네들의 모듈을 칼리에다가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칼리 입장에서 정보 수집 도구가 워낙 잘 만들어졌는데 굳이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넥서스, 오픈바스 요즘은 인공지능 툴도 나오더라. 인공지능 툴도 나오고 이런 것들 잘 만들고 그거 만드는 놈들이 돈 받고 팔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럼 교수님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지. 걔네들은 단점이 디테일하지만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MSF에 있는 거는 깔끔하지만 속도가 빠른데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의할 때 작년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봐야 되겠지? 교수님 말만 듣고 무조건 외부 거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봐라. 자, 교수님이 타이프 다 친 걸까요? 아닙니다. 복불입니다. 잘 봐라. 내가 스팸 메일을 보내려면 이메일이 수집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지? 내가 전사면. 그러면 뭐 했을까요? 요 위에 뭐 했을까? 서치 이메일 콜렉터라고 썼어요. 교수님이 PPT 위에 이제 서치 안 쓴다고. 이거야 다 쓰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메일을 콜렉터하는 기능이 칼리에 있느냐 했더만 위에 있더라. 그래서 보조의 게더의 서치 이메일 콜렉터죠. 맞아요? 그럼 요 기능은 뭐 하는 보조 도구일까? 이메일을 수집해주는 도구입니다. 잘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요즘은 사이트마다 이메일 수집 못하도록 락을 걸어놓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용 툴을 쓰는 게 좋다. 그렇지만 뭐다? 교수님이 복불해서 유즈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인서트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때리면 겟더 서치 이메일 콜렉트가 로드 됩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 유저의 세어의 메타스플로이 프레임워크의 모듈의 보조의 겟더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보자. 사용법은 이제 똑같으니까. 뿅뿅.
왜냐면 나중에 이걸 이제 건드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유저의 모듈의 보조의 겟더가 어디 갔노? 겟더 여기 있죠? 여기에 이메일 컬렉터가 있다. 이메일 컬렉터 옥수로 맞네. 아이고, 서치 이메일 컬렉터 여기다 잠깐만 PPT 서치 이메일 컬렉터죠? 서치니까 S겠지? S-E-A-R-S-E 돼 있네요. 요거 요 소스 올리면은 이메일 컬렉터는 RB 소스가 있는 거면 여기 올라온 거다. 요거 찾아가봐라. 그지? 교수님 PPT만 보지 말고. 자, 이 말은 뭐고 모듈의 보조의 요거입니다. 보조 폴더에 겟더 폴더에 서치 이메일 컬렉터 RB가 올라온 거다. 자, 그래서 인포 때려보니까 뭐가 떴노? 어떤 도메인을 가져올까요? 그리고 서치는 세 군데서 하겠습니다 라고 세팅이 되어 있다. 어디? 빙, 구글, 야후. 맞아요? 요거는 디폴트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어떤 도메인의 이메일을 수집할까요? 물어보는 게 비어있죠? 자,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어떤 거? set domain naver.com set domain gmail.com set domain hotmail.com set domain msn.c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 값 쓸 때는 set 쓰면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필드 이름을 도메인 쓰고 요거 쓰면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떻게 썼노? set domain gmail.com 이렇게 하면 뭐다? 도메인이 등록되고 또 인포 때리보면 여기가 gmail.com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run 누르면은 뭐라고? 밑에만 보고 가자. 하베스팅 이메일 서치 구글을 통해서 gmail.com이 있는지 확인 중이고 야후 통해서 확인 빙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거지같이 안 나옵니다. 여기 나왔네. 102개 나왔다 이거죠. 서치 해보니까. 그럼 요 102개를 뭘로 쓰면 돼요? 스팸 메일 쓸 수 있는 주소로. 이건 살아있는 주소니까 써도 된다. 근데 아마 오래 돌려보세요. 안 나올 거라. 지메일에서 제공 안 할 겁니다. 제공 끝냈을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 안 해줄 거예요. 구글링에서 가져오는 건데 구글에서 이메일 컬렉터 수집 금지를 해놔서 안 될 겁니다. 교수님 아마 이 PPT는 2, 3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때는 나왔는데 요즘은 이메일 수집 정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 이 기능 돌리면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다. 구글에서 검색, 빙에서 검색, 야후에서 검색했는데 요즘은 거대 포털들이 이메일 수집을 못하도록 막는 툴들을 넣어놔요. 그래서 결론은 요게 있지만 안 나온다. 근데 올해 또 나올 수도 있다. 올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이 있구나. 근데 사용법 또한 먹고 사용법 동안 서치 찾아보고 로드하고 인포 때리고 셋하고 교수님 이것도 설명해야 되네.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다. 교수님 이건 런이잖아요. 그지? 우리가 삼바와 뭐고 PHP는 익스플로잇이었잖아요. 왜 런이에요? 자 봐봐. 익스플로잇 도구는 침투, 보조 도구는 실행. 두 개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침투 도구는 침투해라고 해야 침투할 거 아니야. 런은 뭐죠? 보조 도구를 가지고 실행해. 요거 설명하려고 올린 거네. 런 때리면 그래서 보조 도구를 올리고 실행할 때는 익스플로잇이 아니고 런. 그지? 거기 침투 도구로 왔을 때는 익스플로잇. 요 두 가지 사용법. 그것 때문에 이거 올린 거예요. 이거 원래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보조 도구는 쓸 때 있다. 자, 그래서 런 때리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백 하면 현재 올라와 있는 모듈을 빼라 이 소리예요. 요거 설명하려고 들어온 거다. 요거. 왜냐면 학생들이 이거 설명 안 해주니까 공격 도구를 하나 올려서 그 다음 공격 도구 쓰려니까 엑시트 나갔다가 MSF 콘솔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메일 컬렉터가 끝나서 그럼 내가 또 다른 도구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뺑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이번에 뭐 올렸노? 보조 도구의 스캐너의 SMB 버전. 이거 뭐고? 삼바 버전을 확인하는 모듈입니다. 왜? 잘 봐. 자, 우리가 Mmap을 쓰면도 버전이 나오죠? 근데
M맵을 썼을 때 가만 생각해봐. 3.0.x로 나왔어.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삼바 버전을 알고 싶다고. 왜? 정보 수집은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칼리 리눅스 안에 보니까 삼바 버전을 알려주는 보조 도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올리고 인포 때리니까 당연히 IP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셋 호스트에 뭐 하면 돼요? 메타스플로잇에 삼바가 있으니까 썼겠죠? 그지? 그러고 어떻게 해요? 요거 교수님 안 써도 됩니다. 스레드 256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해라 이건데 메타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가상기계에서 스레드 256 하면 스레드 256 하면 스레드를 넓혀서 확인해라는 거야. 안 써도 돼. 그 교수님 이거 왜 런이에요? 보조 도구는 런이라고 했죠? 그래서 런 때려주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나오죠. 3.0.2.0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맵의 -SV도 버전을 알려주는데 그거하고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뭐죠? 버전을 확인하는 거하고 모듈은 만든 사람이 다른 거죠? 보든 라이언이 만든 거고 이건 누가 만든지 이름 위에 있는데 있네. X라는 애가 만들었네. 그지? 위에 가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다른 거다. 그래서 돌려보니까 뭐다? 요 버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정보는 확인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뭐 하는 거다? 요거 설명하려고 이걸 넣어놓은 거다. 백 하면 현재 모듈을 빼라. 새로운 모듈 로드해라. 그럼 교수님 이제 요거 알았으니까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또 앞에 가려면 엑시트 하지 말고 백 누르고 나가서 다른 모듈 장착하고 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뭐다? 교수님 자동 완성 기능도 있습니까? 예. 교수님 복구를 못했는데요. 그럼 뭐 보조 스캐너 SMB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뭐죠? SMB 누르면 탭 누르면 들어오고 해서 요거 자동으로 할 수 있대. 자, 요 모듈은 뭐냐면 삼바의 서비스에 유저 어카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요 모듈은 뭐냐면 보조 도구인데 삼바면 로그인 아이디가 있겠죠. 그 아이디를 네가 수집할 수 있니? 있다 이거죠. 이런 보조 도구가. 그래서 SMB enums 하고 인포 때리면 또 뭐 누가 물어볼까? 또 이거 세팅해라 하겠죠? 그러면 세팅하고 스레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고 인포 때려보면 요 IP가 등록된 거 확인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노? 런 때려주면 메타스플로이터블에 삼바로 접속할 수 있는 ID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이디를 알 수 있으면 패스워드 크래킹을 통하든 뭘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리눅스를 뚫었어요. 옷까지만 했잖아. 뚫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돈 되는 정보 가져와야 되죠. 돈 되는 게 교수님 뭐라고? 아이디, 패스워드, HTML 안에 있는 소스 코드 DB가 있다면 DB를 덤프해야 되지. 아직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안 배웠잖아. DB 명령을 알아야 가져올 거 아니야. 지금 롯데카드, SKT 다 뭐가 틀린 거야? DB 서버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DB 안에 내용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돼? SQL 알아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구처리 도구 중에 덤프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서버 안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좀 더 진도를 안 하면 이제 그거 덤프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덤프를 하면 뭘 덤프를 할 수 있노? 메타스플로이터블의 ID 패스워드를 가져오겠죠. ID 패스워드인데 교수님 메타스플로이터블도 그지 같지만은 뭐가 걸려 있어요? 암호가 걸려 있어요. MP5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럼 그거 패스워드 크랙 툴이 있습니다. 덤더리퍼라고 보동 돌리면 패스워드가 바뀌어요. 그 말은 뭐죠? ID를 알았고 패스워드 알았고 요놈 가지고 쌈바 되니까 요 아이디로 뭐 할 수 있노? 메타스플로이트의 정상 접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해킹이 처음 실행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해킹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하노? 서버의 보안을 손절하죠? 그래서 똑같은 해킹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서버나 PC를 해킹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백도어 설치한다고 그러죠. 악성 코드를 넣든지 아니면 서버에 정보를 가져왔죠. 롯데카드에서 지금 뭐다? 카드 번호, 그 다음에 CVC, 연도, 유효기간 다 노출됐어요.
그 사람들 지금 연락해서 어떻게 해요? 카드 번호 바꾸고 재발급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야 카드 취소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노출이 안 된 사람도 불안하니까 아 노출 안 돼서 걱정하지 마.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줄게.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이 된 걸 알면 보안을 증설해.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오려면 그 방법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수집해서 정상으로 그다음에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버를 하나 뚫었다. 그러면 뭐 해라? 그 서버 안에 있는 정보 최대한 많이 끌고 와야 된대. 그래서 보조 수구도 있더라. 써보세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명령을 연습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바에 멀티 이렇게 눌러보니까 또 나오죠. 그 유저 이번엔 2번, 유저맵 스크립트는 2번이죠? 2번하고 인포 때리고 와서 원래는 뭐 해야 된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잘 봐. CV20072447 디테일에 보니까 유저 맵 스크립터 에러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지. 공격 방법은 안 나와요. 공격 방법은 어디 있다? 칼리에 탑재되어 있든 구글 하든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만들 수준이 안 되니까 찾아서 들어가는데 여기 와봐야 뭐 있노? 3점 빵빵에서 3.25까지 유저맵 스크립트가 있다. 그럼 유저맵 스크립터에 오류가 있는지는 뭘로? 요걸로 알아본 거죠. 그지? 그러고 한번 뚫어보고. 그래서 교수님은 뚫리는 방법만 하잖아. 근데 교수님 로드 했는데 안 뚫려요. 안 뚫릴 수도 있다. 안 뚫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 뚫리는 것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인포 때리고 들어와서 이거 그대로죠? 하고 이번에는 왜 익스플로잇이에요? 침투 도구잖아. 네, 익스플로잇 때리고 들어와서 자, 여기에 셀 커맨드 방식이니까 교수님 얘도 뭘로 바꿀 수 있나? 얘도 백그라운드로 돌려서 뭐 한다? 이렇게 만들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죠? 요건 외워야 돼요. 멀티 매니지 셀 투 미터 프리터 해서 공격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포트 세션을 연결하고 들어오면 익스플로잇. 그럼 교수님 모든 공격은 셀을 미터 프리터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하고 세션 리스트 하니까 또 2번, 3번이 잡혔죠? 요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셀 커맨드로 온 거는 미터 프리터로 반드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션 인덱스 3번 해서 들어오면은 뭐다? 2시간 반이네. 그지? 원래 오늘 이거 하려 했는데 이건 다음 주 합시다. 너무 많아. 왜냐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똑같아요. 공격 방법이. 근데 SSH는 공격 방법이 달라요. 요거 설명하는데 한 2-30분 걸리는데 요거는 그냥 다음 주 합시다. 궁금하면 해보고 오세요. 왜? 설명만 없지 뭐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PPT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궁금하면 뚫어보고 오시면 수업할 때 훨씬 더 편할 거다. 그래서 요거 다음 주 하면 5주죠? 아, 큰일 났네. 그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 요거 끝나면 할 게 뭐냐면 윈도우즈 악성 코드 제작하고 윈도우즈 침투인데 그걸 녹강으로 하면 좀 애매하네. 그러면은 녹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간단한 건 디도스 공격 실습이 있거든요. 디도스 공격을 녹강으로 만들게요. 그러고 추석 지나고 나오면 뭐다? 윈도우즈 해킹하는 걸로 갑시다. 윈도우즈. 왜? 윈도우즈에서 악성 코드를 제너레이트하고 윈도우즈는 백도어 설치까지 할 거거든요. 그거를 녹화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는 요거 하고 그리고 윈도우즈 악성 코드 제너레이터 하고 침투까지는 아마 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까지 하고 뒤에 후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 후처리하는 방법은 녹강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추석 지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내 누누이 얘기한다. 이 PPT 캡처해서 내면 감점할 거야. 빵점이 아니라 분명히 많아요. 몇 명이 있었어. 왜 또 과제는 내야 되고 종료 시간은 되잖아. 차라리 늦게 내. 그리고 뭐 해라? 여러분들 걸로 해라. 이거야 똑같은 걸 캡처해서 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설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무지하게 잘 만들었더라.
PDF도 다 걔가 그림하고 글자 설명하고 자기가 했던 거 쫙쫙쫙 다 설명해놨는데 지금 40명 중에 10명은 잘하고 한 10명은 적당히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진짜 거의 점수 주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때그때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뭐다 점수를 줄 거니까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